얼마 전에 추억의 아이템을 하나 펀딩하게 됐습니다. 펀딩한 사람들한테 접시를 주더라고요. 황금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접시를 주길래 저 레시피가 제 채널이 크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황금볶음밥을 한번 리뉴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컵라면 하나 가져오시면 돼요. 딱히 브랜드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리뷰를 하고 남은 거라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라면을 쓰셔도 돼요. 일단은 포장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면을 꺼내가지고 봉지에다가 넣고 다 빠스러뜨려가지고 잘게 부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접시에다가 놓은 다음에 스프를 넣어서 생라면을 만들어 먹듯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섞여진 녀석은 다시 용기에다가 넣고 물을 표시선의 절반 정도만 넣어가지고 뚜껑을 덮어주고 3분 동안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밥을 볶아줘야겠죠? 황금볶음밥의 기본은 렌즈를 돌리지 않은 즉석밥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으니까 고추기름을 한번 넣어서 좀 더 매콤한 녀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계란을 2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섞어주시면은 약간 죽 같은 녀석이 나오는데 요걸로 준비는 완성입니다. 자, 이제 조리에 들어가도록 하죠. 팬은 후라이팬을 쓰시면 되고 코팅팬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늘러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예열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밥을 얹어주시고 2개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젓가락과 젓가락이죠. 이 젓가락으로 열심히 휘저어 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휘저어 주느냐? 밥알이 나달나달 떨어질 때까지 계속 휘저어 주시면 됩니다. 불은 제일 센 불이고요. 하다 보면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밥알이 하나씩 떨어져요. 요때에 익은 뿌셔뿌셔 라면을 가져와가지고 집어 넣어주면 되죠. 물이 모자라서 살짝 덜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팬에서 볶아서 조리를 마무리해주시면 예전에 유행하던 라밥, 라면밥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녀석이 됐습니다. 계속 볶으면서 수증기가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고슬고슬한 녀석이 나옵니다. 볶음밥이 조금 질척한 것도 있고 고슬고슬한 것도 있지만 고슬한 걸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볶아주시고 용기에다가 담아서 담을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꾹꾹 눌러준 다음에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줘서 접시를 바닥에 받치고 홀라당 뒤집어주면은 짠짠짠 볶음밥이 나오는 것이죠. 조금 민망하니까 위에다가 쪽파 정도 끼 얹어주고요. 제가 먹으면은 무조건 맛있다고 할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래픽 작업을 맡고 있는 자비스 씨를 모시도록 합시다. 맛이 어때요? 라고 하니까 싱거웠다고 합니다. 보통은 밥을 볶을 때 소금을 넣는데 저는 라면 스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싱겁긴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뭔가를 넣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매운 라면을 했으니까 이 짜장라면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면을 부셔가지고 물을 절반 정도 부어준 다음에 또 밥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황금볶음밥은 계란 노른자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고슬고슬하고 노랗게 나옵니다. 그리고 흰자는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잠깐 옆으로 치워줘도 되고요. 기름을 응용하는데 이번에는 불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화유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불맛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향미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빨개 보이지만 매운맛이 나는 게 아니라 불에 살짝 탄 듯한 불맛만 내주는 녀석이에요. 목초액이랑은 다른 녀석이라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전 준비를 한 녀석을 가져와서 밥에다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좀 더 고슬고슬해 보이나요? 알알이 튀어오르는 거를 보시면은 흰자가 섞여져 있는 것보다 계란 노른자만 넣은 게 훨씬 더 고슬고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반쯤 익힌 짜장라면을 가져와가지고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밥알이 흩어지는 짜장밥 같은 게 완성이 되네요. 같은 방식으로 뒤집어가지고 이쁘게 놓아봤습니다. 근데 하나 안 쓴 재료가 있잖아요. 계란 흰자를 써보도록 하죠. 같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준 다음에 예열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란 흰자를 부으면 됩니다. 적당히 튀겨지듯이 구워지면 완성이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휘대독!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이 계란 흰자를 얹어준 다음에 또 부끄러우니까 위에다가 쪽파 정도 뿌려주고 마지막으로는 매콤함을 더해줄 불기름을 조금 더 얹어보겠습니다. 화유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자비스를 불러서 먹여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간이 적당히 됐다고 하네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이것저것 부탁하면 척척 다 만들어주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탄수화물을 별로 먹지 못하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볶음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컬리플라워 라이스라는 건데 하얀 브로콜리 비슷한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배추과인 녀석인데요. 나달나달 부셔져 있는 컬리플라워 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냉동으로 많이 팔고 있어요. 여기다 계란 2개를 넣고 기름도 2개를 넣을 겁니다. 건강하게 파기름을 넣읍시다. 파가 들어가니까 뭐 조금이라도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헛소리였고요. 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닭가슴살 큐브를 넣어가지고 함께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탄수화물은 굉장히 적으면서 단백질이 충만한 그런 녀석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뭔가 곤죽 같아가지고 저게 되나 싶겠지만 조금 더 볶아주시면은 됩니다. 아니 이게 된다고? 됩니다. 굉장히 고슬고슬하게 제가 볶았던 어느 밥보다 훨씬 더 고슬고슬하게 나오는 것이죠. 보세요. 저 후두두둑 떨어지는 영롱한 모습을. 자, 그리고 요것 또한 먹여보도록 하자고요. 자비스 맛이 어때? 싱거워. 그래서 저는 마라장을 가져왔습니다.
됩니다. 뿌려주면 돼요. 마라장이 없으시다면 뭐 굴소스라던가 마요네즈라던가,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지만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밥을 못 먹고 이걸 대신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합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컬리플라워 라이스 추천드리고요. 자, 이건 승우가 좋아하는 탕수육입니다. 먹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홀라당 가져왔어요. 이 녀석들로 요리를 해볼게요. 우선 계란을 2개 풀어주고 즉석밥을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굴소스를 한 큰술 정도 넣고 식용유 대신에 마라기름을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식용유를 넣으셔도 되고 뭐 참기름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볶아주면 돼요.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기름과 들어가는 양념의 종류만 변해도 여러분은 수십 수백 가지의 볶음밥 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모하게 탕수육 소스 같은 것만 안 넣으시면 굉장히 고슬고슬한 게 나와요. 저는 탕수육 소스를 넣어가지고 매우 질척질척한 볶음밥이 되었습니다. 재료에 수분만 없으면 밥은 고슬고슬하게 나와요. 이것도 자비스한테 먹여봤어요. 이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탕수육을 잘라 넣으니까 싫어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곱창을 좋아하는데 승우는 또 곱창을 안 먹고 염통만 먹어요. 남은 곱창과 염통을 가위로 잘게 자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스텐펜을 써봤어요. 스텐펜도 볶음밥이 되기는 돼요. 물론 충분히 예열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코팅팬을 추천드려요. 여기다가 밥을 집어넣고 대충 섞어주시면 되는데,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같이 오는 녀석들을 다 털어 넣을 겁니다. 제가 섞은 거는 부추절임 양념과 후추 그리고 쌈장이에요. 이 녀석들을 적당히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 쌈장이나 저런 부추절임 양념이 없다면 제가 추천드릴 양념이 있어요. 들기름하고 까나리 액젓입니다. 대신에 이건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걸 좋아하는 분들이 하시면 좋냐, 새우젓 있잖아요. 국밥에 있는 고기들을 새우젓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요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콤콤한 향이 나면서 들기름하고 끝내주게 조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먹여봤죠. 아주 그냥 앞뒤 가릴 거 없이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후다닥 다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재료를 준비하러 간 순간 밥의 90%가 털려있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레시피가 훌륭하시다는 거지. 무튼 다음 요리로 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파기름을 3큰술 정도 넣을 거예요. 물론 식용유 쓰셔도 돼요. 보통 이런 볶음밥류를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만두밥이 있어요. 만두밥을 조금 변형시킬 겁니다. 저는 이 만두밥을 할 때도 군만두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빨리 해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맛있는 걸 해먹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삭바삭하게 해진 군만두로 볶음밥을 만들면 훨씬 맛있어요. 식감이 들어가면 밥이 몇 배나 더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굴소스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그냥 진짜 무난하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맛이 나와요. 몇 가지 킥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첨가하면 좋은 건 파절이나 부추 같은 퍼런 녀석과 숙주예요. 퍼런 녀석이 없다면 숙주라도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숙주를 넣은 다음에는 조금만 볶아주셔야 돼요. 이 숙주의 아삭함이 다 죽어버리면은 숙주를 넣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불러볼까요? 이거는 자비스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자비스의 입맛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맛있는 걸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깃집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 무침입니다. 파가 없다면 부추 무침 이런 걸 하셔도 좋은데, 오른쪽 아래에 표기된 녀석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치킨 스톡이 없다면은 맛소금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넣고 섞어주시면 살짝 새콤달콤하면서 수분기가 별로 없는 파채 같은 게 나올 건데요. 요거를 써가지고 볶음밥을 하시면 무한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볶음밥이 좀 느끼하기 때문에 저런 새콤한 녀석들이 섞이면 끝내줍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고기 굽는 녀석들 트리오를 가져오도록 하죠. 김치, 파절이 그리고 고기예요. 후식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재료들을 뒤로 한 채로 모두 다 익혀준 다음에 가위로 잘라가지고 준비 완료 상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적당히 버무려준 녀석들에다가 밥을 투척을 해서 비벼주시기만 하면은 바로 K 디저트가 나오는 것이죠. 모두가 좋아하는 고기 먹은 뒤에 먹는 볶음밥입니다. 유튜브 모양으로 김을 좀 뿌려준 다음에 물맛도 살짝 내주고 치즈도 얹어가지고 구워준 다음에 마무리로 김을 더 추가해주고 파채까지 얹어가지고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파채가 들어가서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식감도 식감이지만 밥이 느끼하지 않게 해줘요. 볶음밥인데 느끼하지 않다?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고기와 김치가 구워지는 냄새는 아무도 참질 못했어요. 너도 나도 와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종일 밥을 먹어준 자비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음식 맛이 어때? 그는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주방을 떠났습니다. 싸놔, 내가 다 먹을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맛있고 재밌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